강남의 야경은 언제나 화려하고 눈부셨지만 그날 밤 한서율에게는 오직 차가운 빗방울과 도시의 무관심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들러붙었고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웅장한 강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이 건물의 가장 유능한 인재 중 하나였고 미래를 꿈꾸는 젊은 전략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거대한 제국에서 내던져진 한낱 껍데기일 뿐이었다. 뱃속에는 아직 형태조차 미미한 생명이 있었지만 그 사실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을 더욱 뼈저리게 만들었다. 한서율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냉정한 시선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강태훈이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이 회사에서 사라져.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한서율은 그가 한때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눈빛을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신지우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교묘하게 조작한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그 증거들은 그녀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다고 지목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한서율은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직 태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뼈아팠다. 아니,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며칠 전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임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마지막 메시지는 이별과 추방을 의미했다. 한서율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이 절망 속에서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끔찍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복수심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들에게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한서율은 젖은 옷을 감싼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복부는 미약하게 부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될 몸이었고 복수를 꿈꾸는 전사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외면한 도시를 등지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강렬한 빛을 품고 있었다. 그 빛은 8년 후 세계의 작은 빛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그녀는 도시의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아가들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것을 되찾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남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응시했다. 그 빛들은 그녀에게 잔인한 과거의 상징이자 반드시 파괴해야 할 목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 그리고 복수라는 이름의 여정. 그녀는
자신을 추방한 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한서율은 낯선 땅에서 홀로 새 아이를 낳았다. 삼둥이였다. 한지호, 한예린, 한도윤. 세 아이는 각각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다. 지호는 그녀의 지능과 예민한 통찰력을 닮았고, 예린은 그녀의 단호함과 전략적 사고를 물려받았다. 도윤은 태운의 따뜻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을 이어받은 듯 했다.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때때로 가슴이 아파왔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 채 자라야 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녀는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낮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작은 IT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다. 남들이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코딩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혔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은 곧 회사 내부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작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그녀는 빠르게 승진했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천재 전략가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녀의 이름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며 달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강그룹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는 것.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과거의 한서율은 사라지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전략가 한서율만이 남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을 담지 않았다. 오직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복수에 대한 불타는 열망만이 그 안에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의 거대 기업인 RS 그룹에 입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뛰어난 성과와 냉철한 판단력은 RS 그룹 회장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최연소 아시아 지역 전략이사라는 파격적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거대한 기업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새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도왔다. 지호는 컴퓨터 천재로 성장해 그녀의 정보 수집을 도왔고, 예리는 타고난 사업 감각으로 그녀의 전략을 보완했다. 도윤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뛰어난 능력으로 그녀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이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한서율은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8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와 그를 둘러싼 거짓의 제국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다.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높아졌고, 그곳을 지배하는 권력의 판도는 미세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한서율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채 초라하게 서 있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는 RS 그룹 아시아 지역 전략이사라는 막강한 타이틀이 붙었다. 그녀는 검은색의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8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강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무너뜨려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한서율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비서인 이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한서율의 모든 복잡한 계획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태준은 전략 이사님, 긴장되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서율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아니, 이 무대는 이미 8년 전부터 내 것이었어. 하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8년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그룹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3명의 작은 천재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첫째 한지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강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지호는 강그룹의 보안망을 뚫는 것이 단순히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힘들었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고자 했다. 그는 엄마, 보안이 꽤 허술하네. 8년 전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둘째, 한예리는 회사의 재무 보고서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전략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 멤버들 중 일부가 이미 신지우와 손을 잡았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하고 옆에 있는 동생 한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은 태블릿으로 강태훈과 관련된 모든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있었다. 그는 태훈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이 사람 8년 전 일 때문에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하고 냉철하게 평가했다. 세 아이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이며 한서율의 복수를 돕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어머니의 복수를 자신들의 정의로 받아들였다. RS그룹은 강그룹의 경쟁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소식은 강그룹 이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사회는 RS그룹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사회 의장은 RS그룹이 우리에게 왜 접근하려는지 모르겠군.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 탐나는 건가? 하고 혼잣말을 했다. 이때 신지우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제가 직접 RS그룹의 한서율 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녀와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나섰다. 그녀는 8년 전 한서율을 쫓아낸 자신의 공로가 이번 기회에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한서율이 이미 자신에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녀는 한서율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RS그룹의 이사 자리에 오른 것이라 판단했다. 신지우의 오만함은 그녀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율이 8년 동안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3명의 천재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한서율은 신지우의 오만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지우에게 미끼를 던지고 그녀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렸다. 한서율은 이태준에게 신지우에게 내일 오후에 만날 약속을 잡으라고 해. 그리고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나오도록 유도해. 하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보다는 완벽한 전략을 실행하는 장군의 냉철함이 묻어 있었다. 이튿날 한서율은 신지우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신지우는 한서율을 보며 겉으로는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비웃음을 보냈다. 그러나 한서율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강렬해서 신지우는 속으로 움찔했다. 한서율은 신 이사님, 오랜만이네요. 강그룹은 여전히 건재해 보이네요. 하고 덤덤하게 말했다. 신지우는 그럼요. 당신이 떠난 후로 강그룹은 더 성장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안정되었죠. 하고 비아냥거렸다. 한서율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8년 전보다 더 취약해진 것 같던데요. 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신지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고 날카롭게 물었다. 한서율은 태블릿을 꺼내 강그룹의 기밀 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신지우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과 회사 기밀 유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신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이에요. 말도 안 돼. 하고 소리쳤다. 한서율은 차분하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하지만 이 정보가 강태훈 총재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신지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신지우는 자신이 한서율을 얕잡아 본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한서율의 먹잇감이었다. 한서율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서율은 신지우를 뒤로 한 채 차갑게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신지우는 한서율이 던진 미끼를 그대로 물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다. 한서율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면서 이태준에게, 강태훈 총재에게 내가 건넨 정보 파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줘. 그리고 신지우가 그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막아 하고 지시했다.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이사님. 하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서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편 강그룹 총재실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강태훈은 한서율이 건넨 자료를 분석하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료 속에서 신지우가 지난 8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경쟁사와 불법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자료의 출처였다. 한서율, 8년 전 자신이 직접 회사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손에 넣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그 자료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 때문에 한서율을 오해하고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그때 한서율의 세 아이들은 또 다른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다. 한지호는 강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신지우의 개인 컴퓨터에 접근했다. 그는 신지우가 강태훈에게 보냈던 가짜 보고서와 한서율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이메일들을 찾아냈다. 그는 모든 파일을 복사하고 백업했다. 한지호는 엄마, 증거가 여기 다 있네. 이 여자 완전 허술하잖아 하고 중얼거렸다. 동시에 한예리는 강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강테크의 주식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녀는 신지우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일부러 노출시켜 강테크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신지우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신지우는 이 모든 것이 한서율의 복수임을 직감했다. 한도윤은 신지우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강그룹의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신지우의 표정 변화와 행동 패턴을 연구했다. 도윤은 이 여자 점점 초조해하고 있어. 곧 무너질 거야. 하고 분석했다. 세 아이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해 어머니의 복수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들의 행동은 어머니의 복수 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다. 강태우는 세 아이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이미 그들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8년 전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며칠 후 강그룹은 RS그룹과의 협상을 위한 공식적인 만찬을 주최했다. 강태우는 만찬의 주최자로서 한서유를 맞이해야 했다. 그는 한서유를 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8년 전에 그녀는 순수하고 풋풋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한서율은 완벽하게 세련되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을 향한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8년 전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강태우는 한 이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서율은 차분하게 악수를 받아들이며 강 총재님, 오랜만이네요. 당신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하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8년 동안 잊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에게 복수를 선포하고 있었다. 강태우는 한서율에게 한 이사님,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한서율은 그의 말을 끊으며 오해라뇨.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으니 감사해야 할까요? 하고 비꼬았다. 그녀의 비웃음은 그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8년 전의 비극적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신지우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어떤 용서도 허락하지 않았다. 만찬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서율은 강그룹의 모든 이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들이 신지우와 맺고 있는 불법적인 거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졌다. 이사들은 모두 긴장하며 그녀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들은 한서율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냥꾼임을 직감했다. 강태우는 만찬이 끝난 후에도 한서율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에게 8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도록 강요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한서율이 남기고 간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자료는 신지우가 강그룹의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었다. 강태우는 그 자료를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8년 전 한서율은 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민준을 불러 8년 전 한서율 이사 해고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봐. 특히 신지우 이사의 보고서와 당시 보안 기록을 모두 가져와 하고 지시했다. 김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총재님,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왜 다시 하고 말했지만 강태훈의 냉정한 눈빛의 말을 잊지 못했다. 강태훈은 내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모든 것을 빠짐없이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실을 향한 강한 집념이 담겨 있었다. 한편 신지우는 한서율의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율이 자신에게 보여준 자료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강태훈이 자료를 보게 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지호가 이미 그녀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복사하고 백업해둔 상태였다. 한지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이 여자 꽤 영리하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하고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신지우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그때 한예리는 강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강인베스트먼트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그 정보가 신지우의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엄마, 신지우 이사가 강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다. 한서율은 예린의 제안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지우의 몰락만이 아니야. 강그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야. 그녀는 신지우를 통해 강그룹 전체를 흔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도윤은 신지우가 강태훈에게 한서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신지우가 강태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서율의 과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도윤은 태블릿으로 강태훈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강태훈 총재님, 신지우 이사의 거짓말에 점점 흔들리고 있어. 우리가 그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하고 말했다. 한서율은 도윤의 분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훈을 직접 만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서율은 강태훈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강태훈은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들은 8년 전 그녀가 내쫓겼던 그 장소, 강그룹 본사 앞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강태훈은 한 이사님,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서율은 강태훈 총재님, 8년 전 일이 아직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고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8년 동안 쌓아온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태훈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한서율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죠. 당신은 오직 신지우의 말만 믿고 나를 버렸어요. 나는 그때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도. 한서율의 말에 강태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크게 흔들렸고 그는 말도 안 돼. 당신이 그때 임신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한서율은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그 아이는 태어났고
지금은 새 쌍둥이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은 강태훈 총재님을 닮아 아주 똑똑하고 당신만큼이나 냉정하죠. 하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강태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한서율의 충격적인 고백에 강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한없는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8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냉정한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에 베인 듯 아파왔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서율은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충격받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그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8년 전의 진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로봇 같았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강태우는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제발,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녔는지 하고 애원했다. 한서율은 그의 말을 끊으며 후회, 당신의 후회는 저와 제 아이들이 8년 동안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강태우는 그녀의 눈을 보며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들이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강그룹 내부에서는 이사회가 신지우의 비리를 논의하며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율이 강태훈에게 건넨 자료는 이미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상태였다. 이사회 의장은 신이사, 이 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데요. 하고 추궁했다. 신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이건 조작이에요. 한서율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자료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한서율이 갑자기 이사회 회의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강태훈의 허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의 등장에 이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놀랐다. 한서율은 신 이사님, 자료가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네요. 그렇다면 제가 그 자료가 진짜임을 증명해 드릴까요? 하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신지우는 당신이 어떻게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한서율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신지우가 해킹된 이메일을 통해 경쟁사와 불법적으로 접촉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은 신지우의 목소리와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은 한지호가 강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얻어낸 것이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신지우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신지우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들은 신지우의 비리가 자신들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쳤음을 깨달았다. 이사회 의장은 신이사, 당장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회사에 끼친 모든 손실을 배상하십시오.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신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8년 전 한서율을 내쫓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다. 한서율은 신지우의 몰락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왔던 일의 결과가 나타났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훈을 바라보며 강 총재님,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회의실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강태훈은 그녀의 팔을 잡으며 한 이사님, 잠시만요. 아직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한서율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강태훈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의 뒤에서 강태훈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강태훈은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한서율의 복수가 단순히 신지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태우는 한서율의 차가운 태도에 무너져 내린 후 8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민준에게 8년 전 한서율 이사가 해고될 당시의 모든 통화 기록, 이메일, 그리고 CCTV 영상을 찾아내 신지우 이사의 행적도 모두 추적해 하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서율에게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그녀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강그룹의 내부 조사팀은 총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8년 전에 낡은 서버를 뒤지고 보안 기록을 분석하며 신지우의 교묘한 거짓말을 하나하나 벗겨냈다. 그들은 신지우가 당시 한서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기밀 정보를 유출시킨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신지우가 자신을 돕기 위해 회사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들의 명단도 확보했다. 강태우는 그 모든 증거를 보며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내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한편 한서율의 세 아이들은 강태훈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지호는 강그룹의 보안망에 접속하여 강태훈의 개인 비서인 김민준의 컴퓨터에 접속했다. 그는 김민준의 컴퓨터에서 강태훈이 8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호는 엄마, 강 총재님이 우리 엄마를 찾아다니고 있었대. 그리고 지금은 신지우를 조사하고 있어. 하고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한예리는 그렇다면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겠네. 우리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가 우리 엄마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야 해. 하고 전략을 수정했다. 한도윤은 강태훈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강 총재님은 지금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어. 그는 우리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용해야 해. 하고 덧붙였다. 새 아이들은 자신들이 강태훈의 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강태훈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서서히 드러내며
강태훈의 마음을 흔들기로 했다. 이것은 한서율의 복수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단계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복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어느 날 강태훈은 한 미술관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그곳에서 한도윤을 만났다. 도윤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그림은 8년 전 한서율이 강태훈에게 선물했던 그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강태훈은 도윤의 그림을 보고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꼬마야, 내 그림은 꽤 감성적이구나 하고 말을 걸었다. 도윤은 태훈을 올려다보며 아저씨, 이 그림은 제가 아저씨를 위해 그렸어요. 아저씨의 눈이 슬퍼 보여서요. 하고 말했다. 그의 순수한 말에 강태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도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도윤의 눈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서율에게 주었던 그림과 도윤의 그림이 닮았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내 이름이 뭐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한도윤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그 성씨에 강태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도윤의 뒤에 서 있는 한서율의 모습을 발견했다. 한서율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도윤아, 이제 가자. 하고 말했다. 그녀는 강태훈을 보지 않고 지나치려고 했다. 강태훈은 한의사님, 저 아이는 하고 소리쳤다. 한서율은 그의 말을 끊으며 도윤이는 제 조카예요. 그냥 우연히 그림을 그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훈은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다. 그의 직감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8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예감했다. 강태훈은 도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그는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 그의 그림, 그리고 그의 이름,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율에게 도윤이는 제 아들이죠? 제발 사실을 말해주세요. 하고 애원했다. 한서율은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며 강 총재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8년 전에 저지른 실수죠. 하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강태훈은 그들을 붙잡으며 한 이사님,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될 자격을 얻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간절함에 한서율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용서?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 아이들을 버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와 자격을 논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태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이제 한서율의 복수가 단순히 신지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지우는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훈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그룹의 이사회 멤버들을 매수하여 강태훈을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녀는 강태훈 총재는 한서율이라는 여자에게 홀려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이사회 멤버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녀의 거짓말은 이사회 멤버들을 흔들었고
그들은 강태훈을 축출하기 위한 비밀 회의를 소집했다. 신지우는 자신이 이사회 의장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한서율의 새 아이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지호는 이사회 멤버들의 통화 기록을 해킹하여 신지우와 그들 사이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모두 찾아냈다. 그는 그 자료를 한서율에게 보냈다. 한서율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는 신 이사님, 당신의 계획이 저에게는 모두 보여요. 당신이 강태훈 총재를 축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녀의 등장에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놀랐다. 신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당신이 어떻게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한서율은 당신이 강태훈 총재를 모함하고 이사회 멤버들을 매수하여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며 태블릿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신지우와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신지우에게 분노했다. 그들은 신지우가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사회 의장은 신이사,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강그룹에서 영원히 축출될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신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몰락은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한편 강태우는 이사회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총재 자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서율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는 않더라도 정의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한서율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치려고 했다. 강태우는 한 이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다. 한서율은 당신의 총재 자리는 안전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아직도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태우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다시 한번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강태우는 한서율이 남기고 간 말에 깊은 상실감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는 한서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태우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한서율과 새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강태우는 한서율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다렸다. 방과 후 아이들은 함께 웃으며 학교를 나서고 있었다. 강태우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과 한서율을 완벽하게 반반씩 닮아 있었다. 한지호의 냉철하고 지적인 눈빛은 자신을, 한예린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표정은 한서율을, 그리고 한도윤의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는 그녀의 마음씨를 닮아 있었다. 강태훈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지호, 예린, 도윤아, 아저씨를 기억하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은 강태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지호는 강태훈 총재님, 저희를 어떻게 하고 놀라워했다. 한예리는 저희 엄마를 찾아오셨나요? 하고 물었다. 한도윤은 아저씨, 이제 안 슬퍼 보여요.
하고 순진하게 말했다. 아이들의 말에 강태우는 더욱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너희는 내 아이들이지? 내가 너희 아빠야. 하고 고백했다. 아이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란스러워했다. 강태우는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 엄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도윤은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하고 물었고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8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과 한서유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은 강태훈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 한지호는 태훈의 서재에서 그의 경영 철학과 전략을 배우며 감탄했다. 그는 태훈이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예리는 태훈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교육 환경에 놀라워했다. 그녀는 태훈이 자신들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도윤은 태훈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그의 따뜻한 감수성을 공유했다. 아이들은 태훈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를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서율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예리는 엄마, 저희 지금 아빠랑 같이 있어요. 하고 말했다. 한서율은 강태훈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즉시 강태훈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강태훈의 집 앞에서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강태훈의 모습이 보였다. 한서율은 강태훈, 당신이 어떻게 내 아이들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죠? 하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훈은 차분하게 서율,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한서율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그와 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훈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마주 보았다. 강태훈은 서율, 내가 8년 전에 저지른 실수를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이제 너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다시는 너희를 잃지 않을게.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서율은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8년 동안 쌓아왔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우리는 이제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한서율의 단호한 거절에 강태훈은 깊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율, 나는 너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되찾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어.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서율은 흔들렸지만 8년 동안 쌓아왔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강태훈의 집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태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소망에 한서율은 멈칫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이들의 행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복수를 멈추고 강태훈과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때 한지호가 엄마, 아빠는 이제 엄마를 믿어줄 거야. 우리도 아빠를 믿어. 하고 말했다. 한예리는 엄마,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덧붙였다. 한도윤은 엄마, 아빠 눈빛이 이제 슬프지 않아. 하고 순진하게 말했다. 아이들의 말은 한서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강태훈을 바라보며 강 총재님,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 보세요. 하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강태훈은 희망을 느꼈다. 그는 한서율에게 다가가 고마워, 서율. 내가 반드시 너와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이자 남편이 될게 하고 말했다. 그는 한서율과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들은 8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율은 이제 자신의 복수가 끝났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지우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훈과 한서율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 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강그룹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정보로 강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강태훈과 한서율에게 복수하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한지호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지호는 신지우의 모든 컴퓨터와 핸드폰을 해킹하여 그녀의 계획을 미리 알아냈다. 그는 그 정보를 강태훈에게 보냈다. 강태훈은 신지우의 마지막 발악을 알게 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한서율과 함께 신지우를 잡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한서율은 신지우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신지우가 정보를 팔아넘기기로 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강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신지우는 경쟁사 직원과 만나 정보를 넘기려고 했다. 그때 강태훈과 한서율이 나타났다. 신지우는 그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하고 소리쳤다. 강태훈은 신지우, 당신의 탐욕은 끝이 없군. 이제 그만해 하고 차갑게 말했다. 한서율은 당신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하고 덧붙였다. 신지우는 분노에 휩싸여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 하고 소리치며 한서율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강그룹의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녀의 파멸을 초래했다. 신지우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녀의 파멸을 초래했다. 그녀는 강그룹의 보안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녀의 모든 범죄 행위는 세상에 드러났다. 신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성, 그리고 자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 그녀의 몰락은
강그룹 이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강그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태우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신지우의 모든 범죄 행위를 보고했고 이사회는 그녀를 영구 제명했다. 강태우는 이제 강그룹의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한편 한서율은 자신의 복수가 끝났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강태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8년 만에 다시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율은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강태훈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태훈은 한서율에게 서율, 내가 너와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는 너희를 잃지 않을게. 내가 너희를 평생 사랑하고 지킬게.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서율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훈,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8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과 감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서율은 강그룹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강태훈의 제안을 받아들여 강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강그룹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녀는 강그룹을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의 리더십은 강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한서율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위치를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새 아이들은 행복하게 성장했다. 한지호는 강태훈의 뒤를 이어 강그룹의 IT 부서를 이끌었고 한예리는 강그룹의 전략기획 부서를 맡았다. 한도윤은 강그룹의 문화예술재단을 이끌며 사회에 기여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들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